1980년대 화성 일대에 발생한 연쇄 성범죄. 그 이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1991년 이후 범죄를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다, 아니다,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여러 추측들이 돌며 시간이 그렇게 흘렀고 이후 비슷한 사건들이 여럿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에 오면서 경기도 남부 일대에 연속 실종 보도가 되며 사람들은 혹시 화성사건 범인이 다시 나타났나라는 생각을 하게 이릅니다. 2020년 현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춘재,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강호순.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이 연쇄살인마들은 서로 한 명인 것처럼 오해도 받게 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으로, 한 명은 무기징역수, 그리고 한 명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써 모든 미제 사건이 해결된 것일까요? 1999년, 2002년, 2004년 비슷한 지역, 실종으로 남았거나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내용들. 범인은 이춘재일 수 없습니다. 이춘재는 1994년 사건 이후 무기징역수로 수감 중이었으니 말이죠. 그럼 강호순의 여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연쇄범죄자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 각각의 모방범들일까요? 오늘 그 흔적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바로 그 현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여러분이 육안으로 보셔도 논이 좀 많은 곳입니다. 2020년이 그랬는데 아마 2002년에는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덜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릴 장소는 주요 메인 스팟,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볼 건데요. 과거 이곳에는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독 노선이었고 한 대만 다니기에 시내처럼 2-3분 간격이 아니라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간격입니다. 타고 내리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도 매일 똑같은 분들이 타시고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타시다 보니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면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늦은 막차 시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 사람이 없겠지요. 2002년 9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40분이었습니다. 이곳 마을에 살던 남성은 아내에게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나 이제 평택역 도착했어. 버스 타고 들어갈게. 남편은 아내 전 씨를 기다리기 위해 저녁 8시경 방금 보신 버스 정류장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는 오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엄마한테 전화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새 아이 중에 생일을 맞이한 딸아이를 위해 과자와 피자를 사느라 버스를 놓쳐 이제 곧 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전 씨는 도착할 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남편이 역으로 데려다줄 당시에 우연이었을까요? 핸드폰을 차에 두고 내린 것입니다. 이후 전옥분 씨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실종 당일 전옥분 씨는 친정 조카 집들이를 위해 남편과 함께 오전 9시 30분 집을 나섭니다. 남편은 평택역까지만 태워다 주신 거죠. 이후 저녁 7시 40분 함께 간 오빠 부부와 함께 평택에 도착을 했고
오빠 부부의 핸드폰을 빌려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평택극장 옆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산 전 씨는 8시 버스를 놓치게 됐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여고생에게 핸드폰을 빌려 저녁 8시 36분 집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에게 들은 내용까지의 같은 내용인 겁니다. 여고생의 진술에 따르면 8시 40분 함께 버스에 탑승을 했고 9시쯤 방금 보신 그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내린 건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같이 내렸는지 밖에 누군가 서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버스 기사님도 기억에 따로 없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로등도 없는 그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호련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타차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은 실족, 자발적인 잠적 혹은 범죄입니다. 잠적의 이유는 당연히 없는 상황이었죠. 실족이라면 아마 근처에서 이동 동선에서 발견됐을 겁니다. 남은 건 범죄입니다. 그럼 우선 이 부분에서 범인 혹은 범인들의 모습을 좀 그려보고자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면식범일까 아니면 비면식범일까라는 걸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면식범이라면 정말 우연히 마을에서 만나는 마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당시 전 씨는 핸드폰도 없었고 당일 행적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은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카 집들이를 갔지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피자를 사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연락 없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같이 탑승해 있었다라고 했다면 내릴 때 분명히 알아봤거나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타기 전, 도착하기 전에라도 말이죠. 이 버스는 늦은 시간, 마을 끝에 들어가는 버스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문제로 면식의 관계를 당시 경찰도 모두 조사했지만 아무런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비면식범을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 범인은 왜 살지도 않는 지역에 있었을까요? 둘, 범인은 어떻게 전 씨를 납치했을까요? 이제 그럼 남은 흔적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흔적 하나,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02년 9월 27일 오전 7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마을 주민이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피자 상자와 그리고 과자 봉지였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범인과 이곳에서 마주한 것일 겁니다. 순순히 따라간 게 아니라 격하게 저항했을 것이고 강제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흔적 두 번째입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이었습니다. 2002년 9월 27일 오전 10시. 그런데 장소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13시간이 지났는데 경기도 수원인 것이죠.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약 33.7km, 막히지 않아도 30분, 4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곳 수원 비상활주로 인근 공사장에서 전 씨의 신용카드가 발견됩니다. 흔적 세 번째, 141일이 지납니다. 2003년 2월 15일 오전 11시 40분이었습니다. 평택시 땡땡동
논두렁을 태우고 있다가 자신의 눈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짐승사체인 줄 알았는데 양말이 눈에 띄었고 이거 사람이구나. 바로 141일 전 실종된 전옥분 씨였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부패가 매우 심하여 이미 실압화가 진행되어서 사인은 불명이라고 처리됩니다. 이 흔적의 포인트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흔적 1, 흔적 2는 매우 멉니다. 141일이 지나 발견된 흔적 세 번째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가까운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애초에 어떻게 경찰이 이걸 발견 못했지? 혹시 시신을 옮겨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수사가 실패했던 것이죠. 발견 당시 현장에는 벗겨진 청바지, 벗겨진 신발, 말려 올라간 윗옷까지 모두 확인되었고 부패 당시에 생성되는 액, 벌레의 종류 모두 그 현장이 곧 유기장소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서를 묶어보고 싶습니다. 흔적 하나,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리고 발견된 순서가 아닌 아마 동선상의 시간 순서를 보게 되면 흔적 세 번째가 먼저 와야 할 겁니다. 피해자를 범인은 유기합니다. 바로 범인이 남긴 흔적이지요. 흔적 두 번째, 피해자의 유류품을 유기합니다. 이 또한 범인의 흔적입니다. 흔적 1, 흔적 3의 동선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직접 보시니 얼마나 가까운지가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 지리적인 생각,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대한 걸 당연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길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길은 2010년 당시의 길입니다. 그 전에는 훨씬 더 개발이 안 돼 있었고 사건 당시에는 포장도로 공사 중이었습니다. 즉 비포장도로였단 얘기였겠죠. 차량 왕래도 거의 없고 외부인도 이용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범인이 이 동네에 비면식범으로 존재하면서 이곳에서 납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사람을 납치를 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보이는 그 장소까지 한번 가보게 되면 무언가 조금 이상한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갑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 장소, 바로 시신을 유기했던 장소입니다. 어떤 점이 이상할까요? 공간 이동에 대한 모순점인데 납치 장소와 유기 장소가 지금 현재 반대편입니다. 만약 걸어서 사람을 납치를 해서 그쪽까지 끌고 갔다라고 하기에는 동선 자체가 길도 건너야 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사람을 그만큼 끌고 가야 되는 좀 부담감이 강할 텐데 말이죠. 누군가 우연히 보더라도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 같은 이동 도구가 있어야 좀 더 안전하겠다. 차량 이동 도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납치를 하고 반대편 이쪽 길로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흔적 3과 흔적 2의 동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흔적 3 자체에서 범행 목적에 대한 문제는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발견 자체가 매우 늦었죠. 근데 상황, 겉으로 봤을 때는 성과 관련되어 있는 목적성이 좀 보입니다. 신용카드가 사라졌다는 걸 봤을 땐 금품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피해자의 시신에는 반지, 귀걸이 등 귀중품이 남아있던 걸로 봤을 땐 금품 목적의 범행이다 라고 단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은폐 후 도주합니다. 그리고 분명 장소를 수원 방향으로 택합니다.
이쪽이 집이거나 직장과 관련될 확률이 높지요. 당시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 2의 장소가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적 장소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평택에서 수원 쪽으로 진입을 할 때 수원 비행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도로, 1번 국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원으로 진입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는 길일 겁니다. 비행장 옆에 있는 샛길입니다. 이곳은 굳이 목적을 하지 않는 이상 올 필요가 없는 길이거든요. 이곳에 지리감이 있거나 집이라기보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대부분 덤프트럭이 움직이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 혹은 자재, 폐품 수거 이런 쪽이지요. 일과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발견 장소도 이쪽 바로 옆에 공터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전옥분 씨가 사라진 이 버스 정류장, 2년 7개월 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진 사람, 1999년 2월 13일. 여러분은 한 번쯤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송혜이 양입니다. 실종 당일 친구와 놀다 막차인 10시 버스를 탔습니다. 전옥부님과 동일한 버스였지요. 그날 분명히 내려서 집을 향하던 송혜이 양은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명 두 분 다 이 동선을 따르셨을 겁니다. 이곳에서 내려 걸은 뒤에 마을로 입구에 통하는 길을 따라 집을 향해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연일까요? 전옥부님의 집과 그리고 송혜이 양의 집은 불과 70m 같은 마을입니다. 같은 정류장, 그리고 같은 동네, 비슷한 시간에 발생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존재지요. 버스기사님의 기억이 있었는데 평택에서 탔던 30대 남성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검은색 좀 등산복 같은 거? 등산화 같은 거 신고 있었어. 술 냄새가 조금 났습니다. 근데 서정리까지 가서도 내리지 않길래 왜 안 내리냐라고 했더니 그거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송혜이 양과 함께 내려서 기억을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실종 직후의 수사는 하차지 전부터 모두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 남성이 누굴까?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인가? 하지만 동네에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남자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지요. 즉 비면식범입니다. 그렇게 송혜이 양은 현재까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범인은 정말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정리한 일종의 뇌피셜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견해를 기다리며 전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연쇄 범죄로 이해해야 될까요? 많은 전문가분들은 우연치고 겹치는 게 매우 많기 때문에 두 사건의 범인은 아마 같을 확률이 높다라는 입장이 많으십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전옥부님 사건은 외부에서 차가 없는 범인의 모습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두 사건을 같게 보다 보니까 송혜이님 실종 당시에 목격했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내렸다라고 했으니 차가 당시에 없었다라는 게 명확했지요. 그런데 분명
전옥부님 사건에서 범인이 차가 없다라는 전제를 깔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매우 어렵고 동선도 이상합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송혜이 양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흔적조차 없지요. 정말 같은 범인이라면 근처에서 송혜이 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뭘까요? 그동안 나와있던 이야기를 빼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자면 범인이 각각 다르다. 모방범죄의 외부인들이란 얘기죠. 범인이 같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건 범죄의 진화를 얘기합니다. 2년 7개월이 지났거든요. 어설펐던 모습, 즉 먼저 발생했던 사건이 어설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확신에 찾고 더 진행을 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송혜이님 사건을 토대로 전옥부님 사건을 입히는 게 아니라 전옥부님 사건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입혀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범인의 모습은 비면식, 그리고 이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차량을 갖고 있다, 직장 혹은 집이 수원 방향이다, 그쪽을 특이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요,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현장은 덤프 트럭이 많았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이었거든요. 아, 일을 하러 오는 사람. 평택 쪽에 어디서 많이 왔을까? 그리고 한 곳 더. 수원 비행장 옆길에는 굳이 갈 필요가 없지만 이곳에는 덤프트럭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송혜이 양과 관련된 모순점, 한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자 다음날 새벽 6시경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단순 가출로 처리했다가 사건 발생 3일 후에 수사에 착수했다. 진화하지 않은 범인에게 시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감출 수 있는 시간, 차량이 없었어도 차량을 갖고 올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춘재 그리고 강호순, 그 사이에 남은 사건들. 화성 여대생 사건의 경우엔 범인이 강호순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신 형사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도 따로 방송을 진행을 했었지요.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옥부님 사건이 화성 여대생 사건의 범인과도 같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걸 이어버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 남는 시간 동안엔 이춘재는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 그럼 새로운 누군가가 존재했거나 그게 아니면 강호순? (1999년)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에이, 덤프트럭을 운전했겠어. 그리고 1999년 당시 그의 나이는 30대입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3일 후에 수사했고 141일이 지나서야 시신을 발견했지요. 또 다른 범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악마의 남은 여주를 밝히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잠깐 가겠습니다. 화성 여대생 사건이 엮였던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전옥부님의 카드가 수원, 아까 말씀드린 황구지천 옆에 거기서 발견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수원에 연고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2004년 10월 27일 날 발생했던 화성 여대생 실종 사건하고 엮였던 겁니다. 왜냐면 화성 여대생 실종 사건도요,
유류품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던졌고 야산에다가 시신을 이제 그렇게 뒀고 마지막에 발견된 게 카드였습니다. 카드 하나만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팩트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야 이거 동일범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피해자인 전옥부님 사건과 화성 여대생 사건의 범인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엮으면 송예인님 사건까지 엮이죠. 그런데 강호순이 체포가 되고 나서 강호순이 이제 경기 남부에서 일으켰죠.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게 조금 발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의 진화 속도가 급격히 빨랐거든요. 나중에는 그 살인의 냉각기가 매우 짧아서 폭발적인 살인 행각을 발휘한 게 사실인데 원래 강호순이 처음에 살인과 관련된 행동을 했다고 한 게 보험 사기였어요. 보험 사기로서 뭐 방화를 했다 뭐 했다라는 걸로 하다가 나중에 한 가지 자백을 합니다. 한 가지 자백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 여성을 살해했다라는 자백을 했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의심을 했냐면 이게 처음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차에 타락을 해서 탑승한 다음에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어떻게 처음인데 그렇게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지? 처음 같지 않은데? 그 전에 더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지만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형이죠.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증거가 없으면 다 침묵하고 말 안 하니 자기 아니라고만 얘기하니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의견이 좀 갈라집니다. 강호순이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을 했다 안 했다가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무조건 맞다 아니다를 말을 못하겠습니다.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제가 태워드릴게요 라는 거에 탑승을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피해자분의 지인분들이 그 친구는 누가 호위동성 하자고 해도 안 탔을 거예요 라고 했던 얘기들이 자주 나왔던 얘기가 그게 사실 강호순 때문에 그랬어요. 그 강호순 범죄 패턴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봤는데 뭐 주변 지인분들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호위동성할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택시를 탈 때도 무조건 확인해서 화성 거만 탔어요 라고 할 정도로 되게 꼼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건과 좀 붙여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심증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 얘기가 맞아 떨어지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화성 여대생 분이 좀 키가 크셨어요. 170이시고 긴 생머리에. 그리고 전옥부님도 키가 좀 있으셨고 긴 생머리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패턴에 끌려서 걷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이 사건 둘도 동일범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엮이면 다 엮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이제 끝에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강호순이 증거는 없지만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전옥부님 사건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전에 송혜님 사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쭉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암묵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뭐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모방범죄처럼 그냥 잡범이 있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지금 이게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못 보시는지 채팅창에는 이제 그 DNA 관련 그 화성 여대생 거기 유류품에는 고인분의 유류품에서는 나왔어요. 그 DNA가 검출이 됐는데 이제 시류의 문제죠. 시류의 문제여서 그러니까 시류의 변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방송에서 예전에 방송을 한번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DNA를 대조 작업을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지났고, 그러니까 그 DNA에 대한 이제 변형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오염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라는 게 가장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류의 오염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모르죠. 나중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면 이제 시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에서 해드리고 싶었던 뭐 이건 사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생각은 해보자는 얘기예요. 경기 남부에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 비하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화성이라는 것도 매우 넓고 경기도 자체가 매우 크니까. 그리고 당시에 CCTV가 없고 산, 논 이런 게 많이 엮여있는 곳이 그쪽이고 각 지역별로 섹션을 나누면 다 비슷해요. 사건 범죄에 대한 거. 근데 어쨌든 연쇄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이춘재라는 연쇄살인마가 존재했고 그 이후에 뒤에 강호순이라는 연쇄살인마가 존재했다라는 그 두 개의 타이틀을 딱 박아놨을 때 그 중간에 유사한 범죄가 모방범이 한 번 저질렀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모방범이 한 번 저질렀으면 못 참을 거예요. 그게 한 번에 그만큼을 따라하기도 쉽지 않고 한 번에 그만큼 대범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아마도 그런 상황까지라면 좀 확률이 낮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죠. 모방범죄일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데 2006년 9월 달에 실종된 분이거든요. 강원도. 그러니까 완전히 경기 남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원래 지방청이 다 다르게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 남부 서남부에서 발생됐던 것보다도 예전에 발생했던 사건이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자백을 한 거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아침에 정선읍에서 출근하고 있던 윤 씨한테 가서 타라고. 근데 탔대. 그래가지고 목을 졸라서 죽였대요. 그리고서 이제 시신 유기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초범이라고? 이게 초범 같으세요? 난 이게 정말 초범 같지 않거든? 아니, 범죄라는 게 사실 좀 진화라는 걸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진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그냥 이거는 유튜브에 안 올릴게요.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잡혔어요. 강호순이. 근데 그때 당시 형사분들 프로파일 아무도 안 믿었어요. 개소리하지 마. 말도 안 될 소리 하고 있어. 네가 이게 처음이라고. 서남부에서 한 게 처음이라 뻥치지 마. 네가 어떻게 이게 처음이 되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실 처음 시작하면서 초범이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하나 뱉은 거예요. 강원도에서 그게 처음이다. 그냥 뱉은 거야. 그게 진짜 처음이다. 근데 난 이게 처음 같지가 않아. 이거 처음 치고는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정감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사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러니까 호위동승과 관련된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은 뭐 하는 거냐면 죄책감 만들기라고 해요.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죄책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괜찮아요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야.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세요 괜찮아요. 나 나쁜 사람 같아요? 나 착한데? 나 되게 나 범인 같아. 나 강도 같아요? 나 무슨 살인마 같아요? 내가 뭐 사람 뭐 해코지하는 사람처럼 보여. 와. 그러니까 안 타면 너는 그런 나쁜 새끼야 라는 것처럼 인식이 심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거절 못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착한 사람들 있잖아. 상대방 되게 걔가 막 나 나쁜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야 왜요? 저 나빠 보여요? 나 나쁜 사람 아닌데. 나 되게 나빠 보이나 보다. 나 어떡하냐. 나 어디 가면 인상 그렇게 안 나쁘다 그랬는데 와 나 진짜 인상 나쁜가 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마치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거나 안 해주면은 정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사람처럼 봤다 라고 이해되는 것처럼. 그리고 호위동승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화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래요. 나 여기 살아요. 진짜 지가 지 입으로 주소부터 먼저 까요. 그게 진짜 주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질이 아니까 뭐 그래서 어디 살아? 어디? 뭐 해가지고 뭐 저쪽인가? 뭐 예를 들면은 병점이면은 뭐
나 병점 잘 모르는데. 뭐 어디라고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강남이면은, 강남 너무 사람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뭐 노현동이요? 노현동에 먹자골목 쪽 가시나? 아, 나 거기 우리 집이에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냐면, 노현동 이러면, 뭐, 서울은 갈 데가 많잖아.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요, 강호순이 범죄를 저지른 이런 지방 쪽은 가는 길이 뻔해요. 이쪽 방향 가면 뭐 예를 들면 병점, 이쪽 방향 가면 뭐 오산, 뭐 이쪽 방향 가면 남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 방향 가는지를 딱 보면 알기 때문에 딱 가면서 남양 가요? 나도 지금 남양인데? 거기 있잖아 무슨 빌라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뭐 여기 위험 택시 안 올 텐데 걸어가도 되는데 탈래요? 근데 잠깐 나 범죄자로 불려나? 이런 거. 이거 진짜 웃기지. 이거 진짜 무섭다. 지가 말하고 지가 대답하는 거. 이 사페가 판단하는 게 있대요. 이게 진짜 무섭더라. 그리고 책을 봤는데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고 외국 누구더라? 테드번드인가? 누구지? 외국에서 그 사페가 하는 걸 봤는데 차를 운전하고 와서 사람 호위동성 시켜서 살해하는 수법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화법을 예를 들면 내가 범인처럼 보이나? 내가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나? 나 나쁜 사람 그럼 가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사페 범죄자들이 어디를 많이 보는 줄 아세요? 눈. 그러니까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들떠도 안 봐. 예를 들면 저기요 내가 범인인가 난 태어나 저쪽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너 그 빌라 쪽 사는 거기 아닌가? 쳐다도 안 봐. 아니에요. 쳐다도 안 보는 사람. 어떤 케이스인지 알죠? 완전 방어적인 사람. 진짜 완전 방어적인 사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살인마는 한 가지를 느낀대요. 넌 뒤졌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뭐 그냥 가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있으면 사람 없으면 그래 너는 그러니까 그거에서 분노를 다시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사페들이 범죄 저지를 때 그런 분노감 때문에 하잖아요. 그 분노를 더 키우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그러니까 너는 그래 좀 싸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나를 무시했다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근데 이제 쳐다보고서 네? 이렇게 할 때 딱 느낌이 온대. 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 딱 던져보면 안 돼요. 타겠다 안 타겠다.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여러분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누구한테 말 딱 붙여봤을 때 이 사람 되게 착하다. 남부탁 참 거절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알지? 뭐 딱 저기요 했을 때 네? 이러면서 이렇게 완전 표정부터 바뀌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 네? 이러면서 몸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타실래요? 라고 했을 때 끄는 사람 아니요? 이런 거 있잖아. 아니요 괜찮아요. 이런 거 이런 느낌이 온대요. 이거 좀 더 하면 타겠구나. 그런 걸 안 돼요. 아니요 저 금방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 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안 돼요. 안에 차 안을 보고서 이제 그 강아지 관련 그 사진 같은 걸 본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던진 거예요. 맞다. 강아지 알레르기 있어요? 강아지를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개 알레르기 있으면 못 타. 안 돼. 나 병원비 줘야 돼. 맞아 이거 생각이 짧았네. 안 돼 못 타. 밀당. 진짜 그럼 사람이 그냥 마음을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괜찮아요 라고 또 봤다가 이 사람 개 키우는구나.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러면 사람이 그냥 마음을 놓는 거예요. 이거 괜찮구나.